네, 안녕하세요. ABL바이오 주주분들 강프로입니다. ABL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시장에서 0.5%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투자 경고 딱지가 연장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제가 투자 경고 딱지가 지금 중요하다고 얘기 드렸었나요? 아니죠. 제가 저번 종목 분석 영상에서부터 투자 경고 딱지가 중요한 게 아니다 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왜 그랬나요? 지금 이 상승분 같은 경우에는 투자 경고 딱지가 붙어서가 아니라 세력들이 의도적으로 주가를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 오늘 저녁에 예정되어 있는 CTAD라고 하는 알츠하이머 인상협회에서 일라이릴리가 발표를 진행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아니 도대체 일라이릴리가 뭐를 발표를 하길래 이렇게 주가에 강한 상승 구간이 만들어지는 거야? 궁금하신 주주분들 분명히 계실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료 가져왔어요. 자료를 보게 되면 12월 3일 오전 9시 30분 우리나라 시간 기준으로 오후 11시 30분이거든요. 거기서 일라이릴리가 차세대 항아말로이드 치료제에 대해서 발표를 하겠다고 해요. 항아말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결국 뇌 속에 있는 플라크를 죽이는 알츠하이머 치료제거든요. 그런데 릴리가 ABL바이오와 기술 이전 계약 체결을 한 이유가 뭐였어요? 뇌 속 치료제 BBB 뇌혈관 장벽을 통과하기 위해서였잖아요. 게다가 리스크를 낮추는 곳에 방향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그랩바디 B에 대한 언급이 나올 수밖에 없다. 왜냐? 그랩바디 B 같은 경우에는 뇌혈관 장벽이라고 하는 BBB를 통과를 시키면서 침투율을 올려서 부작용을 낮추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플랫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랩바디 B의 언급이 나오는 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랩바디 B의 기술력이 일라이릴리의 입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CTAD 같은 경우에는 CNS 중추신경계 질환에서 가장 인정받는 학회예요. 그러니까 일라이릴리가 CTAD에서 그랩바디 B에 대한 기술력을 얘기해주게 됐을 때 다른 빅파머와 추가적인 기술 이전 계약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게다가 ABL바이오의 그랩바디 B 같은 경우에는 일라이릴리와 독점 계약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타겟만 달라지게 됐을 때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얘기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종목 분석 영상에서는 ABL바이오가 이번 학회를 통해서 어떤 빅파머와 추가 계약이 나올 수 있을 건지, 그 추가 계약이 나오게 됐을 때 앞으로 ABL바이오의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 건지,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가야 되는 건지 자세하게 얘기 드릴 거니까 지금 ABL바이오를 가지고 계신 주주분들, ABL바이오에 관심이 생기신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영상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으니까 절대 넘겨듣지 마시고 꼭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하세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종목 분석 영상 들어가기 전에 딱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고, 아직까지 구독 안 눌러주신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구독 한 번만 눌러주시고 더 힘차게 올라갈 수 있게 ABL바이오 신고가 응원의 댓글 남겨주시면 정말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ABL바이오와 도대체 누가 추가 계약이 나올 수 있을까요? 제가 이번 학회에 참여를 하는 빅파머 리스트를 가져왔는데 에이사이와 바이오젠이 참여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두 회사 같은 경우에는 알츠하이머 표준 치료제인 레켐비라는 약물을 가지고 있는 회사예요. 그런데 이 레켐비가 지금 뭐가 문제냐면 제형을 바꾸려고 하고 있거든요. 지금 바이오 섹터 시장이 제형을 바꿔서 결국 편리성을 높이는 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제형을 변화를 하는 데 있어서 레켐비라는 약물이 뇌 속 투과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랩바디 B가 뭐라고요? 뇌 속 투과율을 높여서 결국 안정성을 보장하는 플랫폼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에이자이와 바이오젠 같은 경우에는 이 제형 변화를 하는 데 있어서 ABL바이오가 가지고 있는 그랩바디 B 플랫폼이 필요해질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그리고 이 레켐비라는 약물은 가장 심각한 부작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약물 투과 용량이 너무 높다 보니까 뇌 속에 부종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요? 그랩바디 B는 투과율을 높여서 투여 용량을 줄이는 플랫폼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에이자이와 바이오젠 같은 경우에는 ABL바이오의 그랩바디 B 플랫폼을 관심 있게 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우리가 좀 더 유심히 봐야 되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브리스톨 마이어스나 노보디스크가 있어요. 브리스톨 마이어스 같은 경우에는 뇌 속에 타우 단백질 공략에 집중하고 있는 회사인데 아직까지 셔틀을 만들지 못했어요. 결국 뇌혈관 장벽 BBB를 통과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가지고 있지 않은 회사라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랩바디 B한테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보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비만 치료제 회사라고 잘 알고 있는데 비만 치료제에 근간이 되는 GLP-1 약물이 알츠하이머에 효과가 있다라는 논문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알츠하이머 시장에 공격적인 투자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노보노디스크도 결국 뭐가 필요한 거다? 그랩바디 B 플랫폼이 필요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일라이릴리의 발표 전에 ABL바이오의 주가가 강하게 상승할 수밖에 없었던 거라고요.
그런데 사실 ABL 바이오 주주분들은 이게 궁금한 게 아니라 앞으로의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지가 궁금하실 거예요. 제가 지금부터 얘기 드릴 거니까 이 내용이 핵심이거든요. 꼭 집중해서 끝까지 시청하세요.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데 첫 번째 시나리오가 저는 유력하다라고 보거든요. 첫 번째 시나리오가 뭐냐면 결국 빅파머의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추가적인 기술 이전 계약 체결이라는 기대감이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투자 경고 딱지를 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한 번의 폭등을 보여주면서 투자 위험 종목을 달 수밖에 없을 거다. 그런데 투자 위험 종목을 달게 됐을 때는 아직까지 기술 이전 계약 체결 없이 기대감 하나만으로 오른 거기 때문에 저는 알테오젠과 굉장히 유사한 차트를 보여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약물의 제형 변화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 굉장히 가파르게 우상향을 했어요. 그리고 이때 투자 경고 딱지를 붙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한 슈팅이 만들어지면서 투자 위험 종목을 달았거든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냐면 단기 고점이 잡히면서 어쩔 수 없이 기간의 조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부정적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왜? 기술 이전 계약 체결이 나온 게 아니라 단순하게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강하게 올라간 거기 때문에 투자 위험 종목 딱지를 달 만큼의 강한 슈팅이 만들어졌을 때는 단기적인 조정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ABL 바이오가 강한 상승 구간을 또 한 번 만들게 됐을 때는 빅파머와의 기술 이전 계약 기대감 때문에 개인들의 과매수가 들어오게 됐을 때는 결국 우리는 뭐를 해야 되는 거다? 단기적인 고점이 잡히면서 기간의 조정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강한 상승 구간 속에서 구간별 대응, 비중 조절이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오해하시는 주주분들이 계세요. 제가 비중 조절을 해야 되고 윗구간에서의 대응이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드리니까 ABL 바이오 그대로 주가가 내려갈 거라는 거야? 하락할 거라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주주분들이 계시는데 그게 아니죠. 앞으로 빅파머와의 기술 이전 계약 체결이 나올 수밖에 없는 ABL 바이오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올라가겠죠. 하지만 개인들의 관심도가 들어오면서 과매수 때문에 주가의 급등이 만들어지게 됐을 때는 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기간의 조정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알테오젠의 차트를 보여주면서 비슷한 움직임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드린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시나리오는 뭐냐 궁금해하시는 주주분들 계실 텐데 두 번째 시나리오 같은 경우에는 결국 재료 소진 이슈가 나오면서 내일 아침에 갑자기 주가에 눌림목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눌림목이 나온다고 해서 우리가 걱정할 게 없는 게 결국 이 눌림목은 기회가 될 수밖에 없다. 왜냐면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12월에 일라이릴리의 발표만 있는 게 아니라 아이오니스라고 하는 회사와 그랩바디 B 확산증에 대해서 논문을 발표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눌림목이 발생이 됐을 때는 다시금 강한 반등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승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회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이 움직임은 누가 만들까요? 최근에 ABL 바이오의 수급을 보게 됐을 때 개인들은 결국 매도를 하고 떠났고 주가의 상승 구간은 외인들과 기관들 결국 세력들이 만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 아침 ABL 바이오가 보여줄 변동성 같은 경우에는 11시 30분부터 진행되는 일라이릴리의 발표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결국 내일 아침에 외인들의 수급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프로그램 매매가 어떻게 들어오는지 외국계 증권사들이 어떻게 매매를 진행하는지가 결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일 아침에 수급을 보면서 대응을 해 나가야 되는데 과연 개인들이 이러한 대응들을 잘 해나갈 수 있을까요?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영상에서 얘기 드렸던 시나리오 1과 시나리오 2 그리고 그 시나리오대로 진행됐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가야 되는지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 지금까지 종목 분석 영상을 시청하신 ABL 바이오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내드릴 거니까 절대 혼자서 대응하려고 하지 마시고 제가 위에 개인 번호 띄워드릴게요. 010-8037-9663 제가 알아볼 수 있게끔 ABL이라고 문자 4글자 남겨주시면은 문자 남겨주신 구독자분들에 한해서 만약에 재료 소진 이슈가 나오면서 주가에 말도 안 되는 눌림목 구간이 발생된다면 실시간 매수 타점 보내드릴 거고 빅파머와의 추가적인 계약 기대감이 나오면서 주가의 강한 상승 구간, 투자 위험 종목 딱지를 달 수 있는 상승 구간이 만들어진다면 분할 매도 타점까지 보내드릴 거니까 혼자서 대응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일 아침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변동성에 내가 지금 매수를 해야 될까 매도를 해야 될까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종목 분석 영상 시청하시는 ABL 바이오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위에 제 개인 번호로 ABL이라고 문자 한 통 남겨주신 다음에 내일 아침에 실시간 대응법 꼭 받아가세요. 구독자분들 한해서 제가 보내드리고 있는 거니까 구독 한 번만 눌러주시고 아직까지 좋아요 안 눌러주신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고 ABL 바이오 응원의 댓글 남겨주시면은 제가 한 분 한 분 다 읽고 있으니까 정말로 감사드리는 마음에 제가 잠줄여 가면서 발표 자료 확인해 보고 내일 아침에 수급을 보면서 실시간 대응법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그런데
대응을 해야 된다. ABL 바이오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으니까 지금 대응이 필수적이다 라고 얘기를 드리면, 아니 나는 어차피 ABL 바이오 계속 올라갈 것 같아, 장기 투자할 거야, 그냥 관망하는 포지션 취할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주주분들 분명히 계실 텐데, 사실 이 마인드였으면 주식시장에서 돈을 잃는 사람이 없어야 된다고요. 삼성전자 같이 대형주에 돈 넣어놓고 10년 기다리면 주가 올라가 있을 거 모르는 사람이 있나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삼성전자에서 매도를 할까요? 물론 좋은 종목 한번 사놓은 다음에 주식 계좌 보지도 않는 사람이면 제가 이런 얘기 안 해요. 하지만 종목 분석 영상을 찾아볼 만큼 주식에 관심이 있으신 주주분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강한 변동성이 만들어지게 됐을 때, 내가 주식 계좌를 봤는데 말도 안 되는 움직임이 나오게 됐을 때는 당연히 사람이기 때문에 감정적인 대응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대응이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사람 심리가 진짜 무서운 게,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갈 때는 무조건 매수를 해야겠다, 눌리면 무조건 비중 확대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내가 생각했던 변동성 그 이상의 움직임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주가 눌렸을 때 여기서 매수를 할 수 있는 개인들이 있을까요? 없다고요. 다 무서워서 공포에 매도를 한다고요. 그런데 주가가 상승을 해도 문제예요. 아니 주가가 상승하면 왜 문제야? 라고 하실 수 있는데, 매수를 해야겠다, 비중 확대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개인이 주가가 안 눌리고 갑자기 급등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욕심이 나니까 오히려 여기서 매수를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ABL 바이오 뭐라고요? 결국 바이오 섹터이기 때문에 바이오 섹터의 특징을 보여줄 수밖에 없다. 기술 이전 계약 체결이 나온 게 아니라 개인들의 관심도, 개인들의 과매수가 들어오면서 만들어진 주가의 폭등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조정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 기간의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그런데 뭐라고요? 주가가 강하게 상승하니까 욕심나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매수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기간의 조정이 만들어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내가 생각했던 그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패닉셀, 매도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주식을 사놓고 정말 5년, 10년 안 볼 거 아니면 대응을 하는 게 우리가 훨씬 더 타율을 높여갈 수 있는 투자 방법이라는 거죠. 물론 그 대응이 공포에 매수를 하고 탐욕에 매도를 해야지, 당연히 탐욕에 매도를 하고 공포에 매수를 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 그냥 우리가 사서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정말 쉽지가 않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도와드리겠다고요. 아직까지 문자 안 보내신 ABL 바이오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위에 번호 계속해서 띄워드리고 있죠. 010-8037-9663, 제가 알아볼 수 있게끔 ABL이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문자 남겨주신 구독자분들에 한해서 제가 내일 아침 시나리오에 따라서 매수 타점 혹은 매도 타점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구독자분들 한해서 제가 보내드리는 거니까 구독 꼭 눌러주시고 댓글로 응원의 댓글 남겨주시면은 제가 한 분 한 분 확인하고 있으니까 확인되면 실시간 대응법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총이 11조 원 정도 되는데 저는 20조도 저평가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제가 방금 얘기 드렸죠. 제가 영상 초반에 얘기 드렸죠.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빅파머와의 추가적인 계약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그런데 ABL 바이오가 지금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CNS 질환 같은 경우에는 300조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계약이 나오면 적어도 2조, 많으면 4조, 5조짜리 계약이 만들어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시가총액 20조도 가벼울 수밖에 없는 거다. 하지만 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에는 ABL 바이오뿐만 아니라 알테오젠을 보더라도 고점 대비 40% 이상의 조정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허다하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변동성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는 결국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갔을 때는, 개인들의 과매수로 고점을 달성했을 때는 어느 정도 비중 조절을 하는 게 중요해질 수밖에 없고, 주가가 눌렸을 때 공포에 매도를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객관적인 분석, 정확한 타점을 통해서 기회를 잡아가는 게, 추가적인 매수 타점으로 추가적인 수익률을 만들어가는 게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왜? 변동성이 강할 수밖에 없는 바이오 섹터이기 때문에. 하지만 처음부터 이렇게 투자를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도 처음부터 저라고 처음부터 객관적인 투자를 진행했을까요? 아니요. 저도 똑같았어요. 저도 무서우니까 매도했고 욕심나니까 매수했다고요. 그런데 결과는 어땠을까요? 처참했죠. 저도 깡통도 쳐봤고 억대빚도 져봤다고요. 그런데 사람이 거기까지 가니까 정신이 차려지더라고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건 투자가 아니다. 이거는 투기일 수밖에 없다. 이제라도 객관적인 투자를 진행해야겠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객관적인 투자를 하니까 그게 복구가 됐는데, 이 과정 제가 짧게 얘기 드렸지만 짧지도 않았고 쉽지도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과정을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 명품 차트 분석 채널 구독자분들이 안 겪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도와드리고 있는 거니까 아직까지 문자 안 보내신 ABL 바이오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010-8037-9663 제가 알아볼 수 있게끔 ABL이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5초만 투자하셔서 문자 남겨주신 다음에 내일 아침장 잘 대응해 나가 보자고요. ABL 바이오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지금까지 영상 시청하신 ABL 바이오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히든 종목 가져왔어요. 지금 금리 인하 사이클이 다시금 돌아오고 있는데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시총이 11조를 넘어섰기 때문에 금리 인하 사이클 재료 하나만으로는 폭등이 나오기 힘든 바이오 종목이에요. 그런데 결국 금리 인하 사이클이 돌아오게 됐을 때는 바이오 종목이 강하게 갈 수밖에 없거든요. 최근에도 그렇죠. 그래서 제가 제2의 ABL 바이오가 될 수밖에 없는 바이오 히든 종목 가져왔으니까 지금까지 종목 분석 영상 시청하신 ABL 바이오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 사이클에서 폭발적인 상승 구간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제2의 ABL 바이오 히든 종목 꼭 받아가세요. 그러면 제가 가지고 온 히든 종목이 뭐냐면, 구글 관련 히든 종목이 뭐냐면 최근에 시장의 흐름이 어떤가요? 엔비디아에 관심이 떨어지니까 구글이 관심을 받으면서 굉장히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어요. 구글 같은 경우에는 하드웨어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인 부분까지 완성이 된 회사다라면서 관심을 받고 있는데 결국 시장의 대장주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엔비디아가 시장에 관심을 받을 때 엔비디아만 주가가 올라갔냐는 거예요. 아니었거든요. 한국 시장에서도 SK가 대표적으로 엔비디아 수혜주, 관련주로 뽑히면서 대형주임에도 불구하고 5배가량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구글 같은 경우에도 한국 관련 기업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구글의 주가가 상승하게 됐을 때는 구글 관련주, 결국 수혜를 받는 종목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이 구글 관련주에 묶여서 강한 상승률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글 수혜주다. 제가 기사를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데, 제가 가지고 온 히든 종목 기사거든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미 구글과 계약을 체결했었던, 데이터 관련 계약을 체결했었던 경험이 있는 회사예요. 그런데 최근에 구글의 움직임이 어떤가요? 굉장히 공격적으로 시장에 투자를 하고 있죠. TPU, 하드웨어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여행 예약 서비스를 공개를 했고 제미나이 3.0을 공개하면서 이 AI를 통한 광고까지 테스트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소프트웨어적인 부분, 결국 데이터적인 부분에서 추가적인 계약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태죠. 그렇다면 제가 위에 기사를 다시 보여드릴 건데, 지금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미 구글과 데이터 계약을 체결을 했었죠. 그러니까 추가적인 계약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이미 관련 사업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계약이 나오지 않더라도 수혜주로 묶이면서 강한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종목인 거예요.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 차트를 보여드리면 뭐야, 고점이네 라고 하실 수 있는데, 물론 주가만 보게 됐을 때는 전고점을 다시 터치한 거는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거래량을 한번 봐보자고요. 이때는 거래량이 말도 안 되게 터지면서 주가가 고점을 달성했는데, 지금 전 고점에 인접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어때요? 완전히 바닥 거래량이죠. 이게 무슨 의미냐면 주식시장은 결국 유통량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0만 주가 시장에 유통이 됐는데 99만 주가 매집이 끝났어요. 그러면 거래량이 터질까요? 터지지 않는다고요. 정확하게 이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미 99만 주를 세력들이 매집을 해놨는데 다시금 주가에 강한 상승 구간이 만들어졌다? 슈팅이 임박했다. 결국 마지막 1만 주의 매집을 하면서 강한 주가의 상승 구간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제가 이 부분 확대해서 한번 가져왔는데, 이 부분 어떤가요? 주가가 상승하고 있다가 고점 대비 말도 안 되는 20%의 하락을 보여줘요. 결국 이 구간에 물려있는 개인들의 매물대를 터는 개미털기를 진행하면서 강한 슈팅을 만들어내기 위한 마지막 단계에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물론 이 고점에서 그대로 슈팅을 만들 가능성도 있지만 결국 얘네들 계속해서 개미털기를 진행해왔던 모습을 보게 됐을 때 추가적인 변동성을 만들어내고 이 고점에 물려있는 개인들의 매물대를 털고 나서 강한 슈팅을 만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목을 알고만 있으면 주가의 눌림목 구간이 나올 때 분할 매수 타점을 잡기만 한다면 엔비디아 관련된 수혜주가 보여줬었던 강한 상승률, 우리가 이번에는 구글 관련 수혜주로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죠. 엔비디아 관련 수혜주 매집 못하셔서 굉장히 후회하셨던 주주분들 분명히 계실 거거든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구글 관련 수혜주 먼저 가져가 보자고요. 받아보고 싶으신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위에 번호 띄워드릴게요. 010-8037-9663. 제가 알아볼 수 있게끔 구글이라고 문자 2글자 남겨주시면은 문자 남겨주신 구독자분들에 한해서 제가 히든 종목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분들 한해서 제가 보내드리고 있는 거니까 구독 꼭 눌러주시고 댓글로 우리 다같이 응원의 한마디 남겨주시면은 제가 한 분 한 분 읽고 있으니까 감사드리는 마음에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 드리려고 찾아온 종목인데 그냥 공개를 해버리면 꼭 상업적으로 파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문자 남겨주신 구독자분들 한해서 보내드리고 있는 거니까 부담 느끼지 마시고 010-8037-9663 제가 알아볼 수 있게끔 딱 두 글자 구글 제 번호로 남겨주신 다음에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종목 분석 영상으로 찾아뵌 증권맨 강프로였습니다. 다음 종목 분석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